안녕하세요.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11월 10일 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다우가 강하게 0.9% 상승하고 S&P와 나스닥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다우의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9월 그 다음에 10월에는 테크주가 빠졌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캐시로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지금 다우 쪽으로 많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느낌에는 이런 핑퐁 같은 그런 현상이 이제는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테크에 있던 돈들이 투자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또 테크로 오는 그런 핑퐁의 관계였다고 하면 이제는 테크에 있던 돈들이 다우로 갔다가 테크로 다시 올까? 그런 핑퐁이 될까? 아니면 여지까지 돈이 왔다 갔다 하던 것들이 이제 다우와 S&P와 나스닥에 골고루 분산되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코비드 19 미국의 확진자가 아주 최고치를 찌르고 있죠. 백신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최고치를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터널 끝에서 빛을 봤다고 사람들이 다 다우로 도망갔어요. 근데 아직 터널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냥 빛만 본 거예요. 그런데도 좋다 그래가지고 터널로 뛰어 들어간 거거든요. 그 터널이 얼마나 긴지, 그 터널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얼마 되지 않아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지금 백신이 개발이 되고 90%의 무슨 치료율이 있고 뭐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율이 있다 그래도 한참 남았어요. 아직 적어도 두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그 정도는 걸려야지 백신이 나누어지고 백신이 대중한테 퍼질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변화에 대해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 노멀이라는 걸 지금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전에 살던 것처럼 다시 안 살아요. 일단 사람은 편해지면은 그 편해진 대로 살기 때문에 누가 회사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간단히 그렇게 브리프는 그렇게 되고요. 오늘은 또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하면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포맷을 좀 갖고선 계속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테크놀로지는 팽으로 가기 때문에 그 팽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을 보고, 첫 번째 경기 민감주가 항상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또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타 플레이를 하라 그래요. 오버밸류 된 걸 하지 말고 제대로 가치주를 많이 투자를 하라,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마켓 그림을 한번 보면은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죠. 항상 이렇게 눈으로 그냥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로테이션이 지금 계속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우존스 쪽에 그 지지선이 확실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백신 기대감, 그리고 백신 분배 등의 어떤 로지스틱 문제가 아직도 큰 문제예요. 그게 지금 긴 터널 안에 있는데 얼마나 긴지 모르는 거예요. 끝에 보이는 빛만 보고 지금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비즈니스 출장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 S&P 500를 한번 볼게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3,900까지 간다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얘기가 있어요. 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놨으면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잘 방향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왠지 내일 반등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캔들이 상승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이렇게 떠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내일 아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조금 문제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락폭이 크거든요. 어제 최고점을 찍고 내려서 뚝 빠졌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갭을 채울 수 있으면은 오케이. 근데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밑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트렌드 라인보다 밑으로 떨어지고 지금 오늘 끝나는 것도 이 박스 안에 못 끝나고 박스보다 떨어져서 끝냈어요. 그래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21선 그보다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S&P 500랑 비슷하게 지금 이게 조금의 상승으로 끝났잖아요. 하락이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좀 끌어올리면서 끝난 부분이, 이것도 내일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 바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데 미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아가 뭔가 이렇게 한참 봤더니 미국 아재 그래가지고 미아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미아테크 인디케이터라고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상승세면 플러스, 하락세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고압세면 지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도 끼워졌어요. 하락세가 더 많이 보여요. 약간 테크 쪽이 힘이 좀 빠지고 있다. 그걸 볼 수 있고. 이제 제 인디케이터를 만드는 거를 보셔도 되고, 이제 XLK라는 ETF가 있어요. 그거를 보셔도 돼요. XLK. 그러니까 제 인덱스는 오늘까지만 한번 이렇게 훑어볼게요. 페이스북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만들어놓은 이 삼각형 지지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21선과 51선 사이에 있고, 오늘 51선은 밑에를 뚫고 갔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갭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는 데는 다시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애플 오늘 이벤트 있었잖아요.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자리예요. 그래도 뭐 고무적인 거는 박스 안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21선보다 위에 있다는 거. 아마존 문제이 제프 베조스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주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3,00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 그냥 트렌드만 보면, 단기 트렌드로 보면은 아직 하락 추세는 아닌데 지금 이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내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내일 그냥 힘있게 올라와서 한 10% 정도 올라와주면 진짜로 소원이 없겠는데요. 아마존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연구를 더 해보고 내일 한번 여지까지의 성장세를 이어서 갈 수 있는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박스 안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참 곤란한 지금 시츄에이션에 있을 거예요. 나가 노는 사람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걱정. 그래도 뭐 아시잖아요. 구독해놓고 캔슬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마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구글만이 진짜 믿을 길이라고 지금 아직까지만 해도 구글은 아직도 성장 지킬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보는 식으로 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그 삼각형 안에서만 계속 지켜주면서 계속 치고 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팽 중에서는 아마 구글이 제일 성장성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저의 추측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건너뛰고 테슬라를 한번 보죠. 이 테슬라도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림이 항상 테슬라는 이 차트가 이쁘지가 않아요. 막 붕붕 뜨고 그냥 쭈글텅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그냥 이쁘게 내려가는 차트예요. 그림이. 지금 여기서 그냥 머리 박치기를 두 개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헤드랑 그냥 박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 내려오겠다, 하나 올라오겠다로 받고 있는데 그게 딱 21선이에요. 묘하죠.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딱 맞아지게 이게 움직여요. 참 요즘에는 차트 분석하기 너무 쉬워요.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하여튼 이게 얘네가 둘 중에 하나가 센 대로 갈 거예요. 지금 얘가 더 무겁든지 얘가 더 세든지 해서 얘가 더 세면 올라갈 거고 얘가 더 무거우면 내려갈 거예요. 지금 테슬라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는 이래요. 그래서 지금 테크 쪽이 약간 힘이 부족하다. 지금 뭔가 테크 쪽에 큰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난 몇 달 전에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을 때 움직임의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패턴이 생길 건지를 한번 제가 지켜보려고 같은 종목으로 지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팝했죠. 그리고선 오늘 거의 다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내일도 한 번만 지켜보고 싶어요. 근데 만약 내일까지도 지켜진다 그러면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선이 형성됐다 그러면 뭐 그때 사는 거죠. 왜냐면 안전해지니까 이제.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터널 속에 빛만 보고선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터널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면 이 지지선도 또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만 볼 수 없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보면은요, 아까 호텔, 비행기, 기름, 여행사 같은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성인들이 돈 있으면 쓰고 싶은 것이 차예요. 근데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GM이랑 포드 매력 못 느끼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GM, 포드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차 퀄러리 딴 데 비하면 좋지 않죠. 근데 저도 이상하게 가끔가다 GM 포드 보면 한번 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은 있어요. 미국에서는 땅 크고 그런 이런 큰 대륙에서는 그런 매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중부나 그런 데 가면은 물론 토요타 트럭도 많이 타지만 결국은 뭐 GM, 포드 많이 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지금 전기 자동차만 하기 위해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은 숫자를 지금 새로 채용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롱텀도 좋고 숏텀도 좋고 미드텀도 좋고 한번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GM이랑 포드.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 얘기했죠. 테슬라가 사스가 아닐까, 파스가 아닐까 얘기했죠. 얘네들이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GM이랑 포드가 사스 컴퍼니로 자기네들이 재탄생할 것이다. 대단하죠.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도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렇게 모디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차트를 보세요. 차트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포드라는 거를 볼 때 이걸 버릴까 살까 이건 망하겠다 생각할 게 5.5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8.9불을 쳤어요. 숫자는 작아 보이죠. 퍼센티지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그때 제가 뭐 1000주만 갖고 있었어도 엄청나죠. 그때 같으면 뭐 진짜 만주도 살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얘를 관심을 살짝 주기 시작할 때가 26, 28 할 때였거든요. 그때 비하면은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70%로 올랐나요? 엄청난 거죠. 아마 업사이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적어도 1년 전의 주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두 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업주를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이제 산업주가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쪽에 보면은 보잉, GM, GE 그걸 한번 보세요. 보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날랐어요. 날르고 지금 기대감이 아주 커요. 물론 기대감은 2년 거를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2년 뒤를 생각하시다면은 보잉의 전체 주가를 보시면은 얼만큼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캣 같은 거 저번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핑퐁 했을 때 항상 돈을 벌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구독자들이 물어보시면은 제가 판단을 해서 이 주는 보여드릴 만한 주 아니다 싶으면은 영상에 담지 않는데요. 그냥 구독자님의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관심과 어떤 판단을 섞지 않고 단순히 기업 분석 없이 차트로 해서 프로젝션만 해드리는 거 하루에 2개 내지 3개 정도. 근데 보통 시간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영상 길이가 자꾸 길어져 가지고요. 저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보시는 분도 너무 길면 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한번 일단은 이렇게 하고 항상 저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잘 하겠습니다. 샤오팽 너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 많아요. 샤오팽이 주가가 얼마큼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요. 이게 제가 보는 방법이에요. 트렌드 라인을 찾아요. 트렌드 라인을 찾을 때는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데요. 이 고점이 최소한 두 개는 움직여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전고점과 고점 중에 최저에 있는 거를 연결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고점을 연결해 버리면은 예상 주가가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불 케이스가 있고 베어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또 하는 어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불 케이스 때는 50일선과 20일선을 같이 거나요. 연결을 해요. 그럼 그 연결을 한 것을 이 주가에 반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만나는 선이 거의 지금 현재 있어서 현재 한 앞으로 5일 정도 안에는 그게 적정 주가가 된다.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샤오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적정 주가라 그러면은 지금 한 28불 정도가 지금 오버봇 되지 않은 상태의 주가가 되는 거죠. 건강한 주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샤오팽은 만약에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오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 트렌드 라인에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또 서비스를 하나 더 하면 이게 트렌드 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12일 날은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럼 얼마일까요? 한 29불까지 내려오겠네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12일 날은 한 29불 정도 내려오겠네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상승의 힘이 강할지 하락의 힘이 강할지 몰라요. 그럼 12일이면 언제? 요번 토요일인가? 요번 금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요번 금요일 정도 되면은 얘가 판가름이 나는 거죠. 금요일날 장이 좋으면 계속 이 상승으로 갈 거고 금요일날 장이 나쁘면 이제 얘는 떨어져서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떨어졌을 때는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거죠. 한 25불 정도. 그러니까 얘네는 29불, 25불 그런 어떤 큰 폭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자잘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이게 지지선 자체가 아주 스트롱한 지지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볼륨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이즈랑 빨갛게 내려오는 사이즈랑 대략 수요와 공급이 맞아졌을 때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그린이 훨씬 더 면적상으로 크잖아요. 빨간 게 좀 더 많아져야지 이게 수요 공급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니오 드디어 오늘 떨어졌어요. 오늘 5%, 5.6%가 떨어져 버렸죠. 근데 뭐 티도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쫙 보세요. 대박. 나도 몰랐는데. 트렌드 라인 딱 치고 올라가 버렸죠. 이게 또 이게 컴퓨터가 또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맞춘 거예요. 나는 컴퓨터가 생각하는 부분을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제가 그 니오 저 샤오펜과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적정 주가를 예상한 게 40점 한 3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계속 불마켓 분위기로 간다면 적정 수준에 거의 가까이 왔어요. 불마켓 분위기로 본다면은 요번 주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게 베어마켓 기준으로 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 21선을 치는 거죠. 그러면 32불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불 케이스랑 베어 케이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떨어진다 그런 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트렌드상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한번 볼까요? 리드 뭐가 비슷해요? 그 샤오팽이랑 비슷하죠? 쭉 올라갔다 톡톡톡 떨어지죠. 근데 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드네요. 거의 적정 가격선에 가까이 왔어요. 좀 제가 정확하게 그려보면 뭐 알겠지만 적정 가격선이 지금 이게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그 곳이거든요. 한 24불 70 정도가 적정 가격이에요. 지금 불마켓 케이스일 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모멘텀이랑 이런 맥디 같은 게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23.4불 정도를 테스트하러 내려올 거예요. 23.4불 테스트했을 때 21선을 만나게 되면은 그 가격이 아마 지지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차트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바운스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길 수 있어요. 조금 딥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횡보하다 올라갈 수도 있고. 보면 차트를 보면은 리가 샤오팽보다는 낫네요. 미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려왔다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이 불 플렉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올라갔다 조금 내려왔다 올라갔다 조금 내려왔다 하는 그런 패런. 미오 같은 경 보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그림이 조금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계단처럼 보이죠? 약간 경사진 계단처럼. 그렇죠. 샤오팽은 좀 난해해요. 어떻게 될지. 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선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향해서 간다는 게 이게 보이고 그리고 이 박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얘는 좀 더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주 우리 엔비디아 미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 지지선을 치나 500을 치나 싶어요. 지금 힘 못 써요. 지금 21선 51선 내려왔죠. 이제 이 91선 저는 91선을 쓰는데 91선 치면은 그건 완전 베어 마켓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때 더 사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려가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일 돈 찾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뒤에, 6개월 뒤에, 2년 뒤에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오면은 더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내려오는 거를 기대하는 게 한 501에서 502 정도 사이 한번 내일 장이 안 좋으면은 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한 480, 한 5나 그쯤에 또 한번 바운스를 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AMD는 완전히 하락세죠. 완전히 이게 트렌드가 지금 이 트렌드 라인 밑으로 쭉 빠져버렸어요. 그쵸? 91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게 여기다 워닝을 걸어놨어요. 76 밑으로 내려가면은 살라고. 그래서 이것도 해피한 거예요. 떨어지면. 지금 아마 이게 내려와도 한 75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고선 아마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헤드 앤 숄더처럼 같은 패런 그릴 거예요.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런 패런을 그려줄 거예요. 이 반도체를 버릴 수 없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 주의 어떤 성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인 거예요. 이게 주가 무슨 성격이 있어요. 주를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인 거죠. 얘가 항상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선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 치고 또 올라갈 거예요. 보통 이런 룰이 있어요. 한번 세 번 치면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쳤죠? 두 번 쳤죠? 세 번 치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가요. 그런 차트 보는 사람들의 그런 룰이 있어요. 스퀘어드 관심이 많으시죠? 사고 싶으셔서. 근데 스퀘어가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냥 돈이 빠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이 갭을 다 채우면 돼요. 지금 이 갭이랑 좀 태워졌다고 봐요. 그리고 요 갭 있잖아요. 요 갭 채워지면 다시 올라가요. 그럴 때면은 지금 대략 보는 게 160불 정도. 그때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를 열어두시면 돼요. 하지만 상승으로 갈 수 있죠.
아무도 몰라요. 내일 주가 좋으면 올라갑니다. 내일 마켓이 전체적으로 좋으면 올라가요.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큰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불 플래그를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꺾였잖아요. 근데 이게 꺾인 게 조금만 적게만 내려가지고 지금 한 170선 정도를 계속 지켜준다면은 충분히 상승으로 가는데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6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올라오는 게 좀 힘이 들 거예요. 스퀘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팔은 그냥 그림으로만 보죠. 페이팔도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빠진 거예요. 페이팔 이게 로우로우가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여기 쌍봉되고 내려왔어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진짜 너무 대칭이죠. 대칭인데 이 마지막 게 지금 거보다 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 트렌드를 지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많이 떨어져도 175 아니면 내일부터 상승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맥디를 보니까 꼬이네요. 아마 이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지지선을 좀 치겠네요. 예, 요 근처에서 좀 놀 것 같네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지금 요렇게 삼각형이 됐어요. 이 185가 지지선이 되는데 그 지지선을 뚫어야 돼. 아니, 185가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이 대각선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채워져 가지고 상승으로 가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만 더 할게요. 보잉. 보잉은 이거는 2년짜리입니다. 2년짜리. 2년짜리 지금 껐죠? 이거 지켜보세요. 이거보다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만약에 이게 안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사셔도 돼요. 근데 2년짜리예요. 이거는 2년짜리인데 얼마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한 400불은 미니멈 됩니다. 그러면 몇 배야? 2배. 2배 먹고 2년 뒤에 2배 되는 거니까 옵션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진짜로 한 2년 뒤에 옵션 하나 사시면은 2년 뒤에 옵션 뭐 한 350불 되는 거 사면 한 3,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 사놓으시면은 그게 엄청나게 뿔 수도 있어요. 컬 옵션으로요. 그거는 근데 2년 뒤니까 그때 만나서 한번 저희가 제 구독자가 커지면은 그때 2년 뒤에 한번 만나가지고 이 경기 민감주와 이런 산업주가 어떻게 컸는지 얘기 한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GM은 스킵하고요. 포드도 스킵하고요. 구독자가 보고 싶다 하신 거 한번 볼게요. 스노우는 제가 댓글로 답은 달아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 차트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0일 정도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패런이 읽어지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그래야지 20일선, 50일선 뭐 그런 게 보이는데 좋기는 한 100일까지, 200일까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스노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분석할 그럴 부분이 없어요. 차트상으로는 그냥 보이는 건 이런 박스 240에서 255 정도의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스파이크 된 거죠. 스파이크 된 거. 근데 오늘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 트렌드는 아직도 이런 상승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시작한 날을 보면 약간의 미세하지만 상승으로 보이고요. 이런 건 예외 구간이고. 그러니까 스노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발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주는 제가 처음 보는 건데요. 뭐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구독자가 봐달라 하는 거는 그냥 차트만 보겠습니다. 일단 상향으로 가는 차트고요. 아주 트렌드에 충실하게 가고 있네요. 그러면은 전체 보면 오히려 오늘 내려온 가격이 딱 좋네요. 오늘 내려온 가격이 거의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보이네요. 지금 이대로 계속 올라갈 것 같네요. 지금쯤 사시면은 따라 올라가겠는. 무슨 준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각자 하셔가지고 투자하고 싶으면 하시고 저는 이거 제 추천 종목 아닙니다. 47점 한 47 근처에서 사시면은 좋은 가격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일 마켓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20일 평균선까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44.5 CLSK. 와우,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감이 안 잡히네. 이거는 거의 플랫한 주인데요. 거의 무슨 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의 플랫하고 지금 최근 것만 봤을 때도 그냥 엄청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그냥 일단 좀 6개월을 보면 이렇게 신기하게 딱 저항선에 맞아버렸네. 그리고 그렇죠?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되었네요. 딱 걸리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주가 어떤 뭘 알고 싶으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상승을 할 거냐 하락할 거냐 뭐 그걸 물어보실 것 같은데 지금 그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얘가 이 9.5선을 뚫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은 아마 이 박스에서 좀 횡보할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봤을 때는 그냥 좀 이 레인지가 크긴 한데 7.15에서 9.5 사이에서 박스에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치고 또 두 번 치고 한 세 번 칠 때까지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 번 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뜨지 않을까, 헤드 앤 숄더 식으로 치고 이것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친다면 10불까지는 올라가겠네요. 한 번 치고 지금 한 번 쳤죠. 두 번 치고 두 번 내지 세 번 치고 나서 떨어지지 않으면 10불까지는 올라가겠네요. 이게 이상입니다. 오늘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제 욕심이었던 것 같고 벌써 이렇게 길어졌어요. 길어졌으니까 아마 제가 좀 내용을 좀 줄이도록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마무리 이미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은 이 바다와 같아요. 바닷물이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돈은 없어지지 않아요. 제대로 바다에서 살 수 있는 걸 샀으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를 사셨으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생존할 수 없는 걸 사셨으면 바닷물에 휩쓸려 죽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진짜 바닷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그 파도를 즐기면서 큰 파도, 작은 파도, 잔잔한 파도, 허리케인 다 즐기면서 기다리시면 항상 즐거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디스코 방에 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